K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품인생 고품격 사회 진행을 맡은 박혜평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면모를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게 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드론이 앞에 있습니다. 이 드론과 또 다바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 일찍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져 교육에 접목하시려고 하시는 귀한 명품인생 한상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올리시죠. 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깨디지 반가워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한상입니다. 저를 이렇게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미녀 명품인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멀리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자주 가는데요. 네.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보다 중국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중국은 어떻게 뭐 드론 관련 때문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예, 제가 1년에 한 20번 가까이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희 집보다 더 자주 들어갑니다. 네. 참 궁금해요. 어떻게 남자도 아닌 여성분이 이 생소한 드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지 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런 동기가 참 듣고 싶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요, 조금 딴 사람하고 다르게 네. 굉장히 좀 이 개구지입니다. 그래요? 개구쟁이같이 생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중국 여행을 가는데, 제가 관심 분야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축을 제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전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사진을 이렇게 찍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중국을 여행을 갔는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도면을 놓고 뭐 비행기 하나가 떠서 그것을 이렇게 간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도면의 크기와 그 간축하는 크기가 거의 같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드론이라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어떻게?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행 물체이구나. 근데 사람이 없이 비행 조정을 하면서 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그 공간력을 쫙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다 사진으로 보더라고요. 송실신이 돼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한 4, 5년 전의 일이고요. 그거를 제가 보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중국은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한국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 세계적으로 알아두지 않습니까? 석굴암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집을 가보면 똑같은 집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의 그 건축은 세계적으로 크게 짓는 그런 것을 합니다. 중국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촬영하는 것을 거기서 보고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이 드론 교육 한다고 아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걸 봤거든요. 또 그리고 이 드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같은 것도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드론을 아이들한테나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던가요? 처음에는 사실은 드론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드론 같은 경우는 뭐 몇 천만 원서부터 진행을 하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10년 안에 드론이 10만 개의 직업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드론을 통해서? 그러면 10만 개의 직업이 더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만큼의 직업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건 그네들은 지금 벌써 그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시키면서 무엇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도
드론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 인식을 시켜서 그걸 인공위성에 띄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 그거를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DJI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거기는 몇십 조라고 하는 돈을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십 조를 예, 중국이 예. 드론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만.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드론이 중국이 그렇게 많이 발달됐습니까? 아니 앞서 아, 있어요? 많이 앞서 있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어. 중국은 북경에다가 지금 드론 랜드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약 6조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아이들의 그런 체험 공간이라든가 드론을 직접 이렇게 항공 체험하는 것처럼 그걸 만들고 또 제작하고 이런 교육을 지금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배관 있지 않습니까? 배관 가서 막혔을 때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드론이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쫓아가기 바쁜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빨리 이 교육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입문용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동아리로 또는 자유학기제로 몇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디 저 대전? 예, 대전과 세종에서 진행을 그러시군요. 했습니다. 예. 근데 반응이 좋았던 건 네. 실질적으로 하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드론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이게 대화 소통이 되는 거 아십니까? 부적응 학생들이 정말 게임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게임으로 모든 것이 컴퓨터 게임,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대화 소통이 단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론으로 바뀔 수 있는 이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하다 보면 친구가 그것을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예. 제가 직접 해보니까 모 학교에 고등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을 놓고 직접 교육을 해봤습니다. 네. 20명이 학교를 오는데 네. 그 중에 5명이 오면 많이 온 겁니다. 학교를. 학교를 고등학교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예, 학교를 예. 흥미를 잃고 그렇죠. 오지 않는 예, 아이들 예.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드론을 교육을 하면서 8명이 오게 되고 15명이 오게 되고 결국은 그 시간에 다 와서 드론을 처음에는 하늘 높이 드론을 날렸습니다. 네.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5대를 하늘 높이 날려버렸는데 어.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소중함도 알게 되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드론이 그런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매개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늘을 보는 교육 이렇게 해서 드론 교육을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론을 통해서 대화, 소통, 인성 교육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당연히요. 되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그 드론 하면은 이거 생소한 분야의 어떤 창의적인 것만, 네. 창의적인 것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말이네요. 네. 그거 아시죠? 그 드론이 아마 조선 시대나 아니면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는 예. 연날려. 네, 연이 그게 발달이 돼서 드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을 대체하는 예. 어떤 그 기구가 드론이다 이 네, 말씀.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말. 네, 그렇죠. 하늘을 띄우고 날리고. 예. 그 바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얘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드론이 그 바람 영향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날릴 수가 없습니다. 잘 날아갑니다. 하늘 높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애들이 그냥 무조건 하늘 높이만 뛰어 올리다 보니까 그냥 날아갑니다. 풍선 날려버리는 것과 같이. 그 사실 저도 그 드론을 어느 기회에 하나 구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구했는데 예. 이게 혼자서 해보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마 이걸 그 띄운 다음에는 네. 아마 우리 손주들이 야 할아버지 대단하다. 이건 아마
그 옛날 잘 네. 띄워주고 여기 예. 잘 만들어서 하는 예. 할아버지 보고 여기 네. 부러웠어요. 예, 근데 얘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그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아니 아이들과 같이 또는 할아버지와 아이들과 대화 소통 공간에 어떤 특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이랑 이렇게 놀 게 없지 않습니까? 애들보다 게임도 못하죠. 컴퓨터도 더 못 만들죠. 책도 애들이 훨씬 더 잘 읽습니다. 네. 영어도 훨씬 더 잘하고요. 아시죠? 근데 드론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드론 경기대회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 우리 할머니 최고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그런 대화 소통 공간에 드론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품인 고품격 이런 그 저의 쇼핑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알려서 우리가 가족의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소통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저하고는 너무나 틀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저는 드론 하면은 이제 대충 듣는 말로 네. 배달도 뭐 드론이 한다든가 또는 뭐 빈라딘도 드론으로 잡았다든가 그럼요. 네네. 뭐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사람을 이렇게 제재하고 네. 또는 아까 사람을 잡아 죽이고 뭐 이런데 드론이 쓰는지 알았는데 또 네. 다른 각도의 어떤 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어떤 생명에 살리는 어떤 도구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당연히요. 지금 현재 루안다 아시죠? 네, 거기는 루안다. 생명을 살리는 드론 이렇게 해서 의급할 때 드론이 가서 그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멀리 있을 때 우리가 뭘 못 갖다 주겠습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드론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교육에 학생을 살리는 교육, 드론.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는 교육을 진행을 한 건 실질적으로 보시면 창의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지금 우리나라에 창의 교육을 한다, 국영수사과 교육을 한다,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들이 요새는 게임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보다 빨리 뭔가 습득을 빨리 하는 그 인지 능력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선생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에 가장 좋은 곳이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드론 교육을 많이 한다 할 때는 아직은 이게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는 뭐 네. 그냥 뭐 5만 원에서 그렇습니까? 뭐 진짜 몇천만 원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야 그 요새 장난감 같은 것도 아주 비싸더라고요, 정말.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그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꼭 비싸지도 않다 네. 그런 생각도 물론 들어주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학교에 그 어떤 저변 학대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어떤 그 지원 체제랄지 어떤 아마 생각으로는 돈을 정말 많이 보급해서 우리 네. 아이들이 네. 미래에 어떤 꿈을 심어주고 뭐 생명을 살리고 그런데 드론이 정말 필요하다면은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래도 우리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는 뭐 정부에서나 네. 아니면 다른 어떤 유지 기관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학교 교육에서는 저변 학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그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군사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지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을 함부로 날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러면 그 교육하는데 제재가 되겠네요. 당연히요. 아,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지금 전쟁, 그러니까 휴전 중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휴전 중에 있다 보니까 금지 지역이 워낙 많고, 그리고 공공단체가,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군사용들이 많고 또 보호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지 지역이 워낙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무조건 비행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비행의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을 먼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론을 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거는 안전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신호등이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세계적으로 숫자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숫자를 공통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그 신호등이 같은데, 그럼 4개의 신호등에 제일 먼저 있는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신호등이? 예. 우리가 몇만 번을 신호등을 보지 않습니까? 신호등 매일같이 보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신호등을 다 봤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번 보고, 하루에 한 100번 이상은 볼걸요? 제일 위에가 뭐 빨강, 그렇죠. 뭐 파랑,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 위에 아래가 아니라 옆으로요. 옆으로. 옆으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색깔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만 번을 봤어도 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지가 안 됐던 건 왜 그러냐면 원리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같은 이유는 제일 먼저 차가 달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전장치가 네, 있어야지.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를 절대로 달릴 수가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의 기본적인 거 그래서 빨간색을 먼저 있습니다. 신호등은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좌회전 신호,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거는 안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드론을 지금 막 이제 뜬다고 하다 보면 너도 나도 드론을 만들게 될 건데 드론의 안전 교육이 가장 시급해서 제가 이것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안전교육, 어떤 규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철폐, 네. 뭐다 이런 상황에서 네. 그 먼저 그런데 역시 우리 대표님은 교육자셔야 보니까 어떻게 먼저 안전인버스 얘기를 하시고 예. 교육이 하는 순서부터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저기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아마 이게 좀 어렵고 그런데 네, 사진을 좀 네. 보면서 네.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예. 좀 더 제가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그 드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날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해서 사진을 이렇게 앞에서 찍는 것보다 위에서 찍다 보니까 넓은 방향을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늘을 보게 되니까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인생관도 넓어질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에 가장 좋은 것이 드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드론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본다. 또 꿈을 예, 심어준다고. 지금 되고, 이게 희망의 교육들이 네네. 있네요. 예. 제가 디자인한 DX1이라고 하는 드론인데요. 네. 이 드론이요. 네. 제가 4년 전에 지금 디자인을 했고 제가 지금 만들어내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얘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그리고 이곳이 민간경기대회에 이번에 출고가 돼서 아이들한테 국가적 산업인력공단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제가 아이들 그 주간 그러니까 KTC 방과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 그 다음에 창의와 인상교육연합회가 주체가 돼서 민간경기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요. 언제쯤 하는 건가요? 9월 10일, 11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1박 2일로 전국대회, 예, 전국대회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그럼 개최를 합니까? 당연히요. 주방에서 지방에서 해서 예선전. 거기에서 네. 뽑힌 하고, 아이들이 네. 뽑힌 저 아이들의 대상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일반인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울 같은데 드론이 그렇게 많이 접현이 지금 확대됐을까요? 나는 조금 얼마나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하긴 제가 한가에 나가 보면은 네. 드론 막 띄우는 것도 있고 불법인 거 알고 계시죠?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아니, 한강에서 예. 뭐 어떻게 띄울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한강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국토부 네. 허가도 받아야 되고 수도방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강은 바로 옆에 네. 국회의사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띄우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벌금은 벌금은 최하가 300만 원이고요. 아이들 장난감을 갖고 장난감인 것처럼 한 것을 가지고 요만한 드론으로 띄워도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지금 띄운 사람들은 거의 벌금 모르고 띄우는 겁니다. 대상자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알려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이제 상인들이 그냥 사면 무조건 그냥 아무 데서나 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띄우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서울은 거의 90%가 금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하나의 장소를 해놓고 그걸 이제 허가 받고 거기에서 띄워야지 가능합니다. 네. 예. 여기에 만약에 대회에 참여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서 8월 달까 한 달간의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하는데요. 예선전 치르고요. 예선에서 서울에서 9명,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6명에서 9명 정도 해서 본선으로 오게 되는데, DX1으로 40명, 그 다음에 네콥이라고 하는 드론으로 40명 이렇게 해서 40명씩 40명씩 봄으로 지금 들어와서 1박 2일로 디자인 고등학교에서 9월 10일, 11일 1박 2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고등학교는 어디를 말하죠? 대전에 디자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아, 그럼 세계적인 뭐 그런 대회도 있습니까? 당연히요. 요번에 초등학교 드론의 신동 그 김민찬이라고 하는 학생 네, 6학년 인터넷 예 시합 보셨지요. 네, 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드론 이제 경기 대회에 가서 네.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획득하고 왔는데요. 대한민국은 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까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대회가?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2억 5억 이렇게 됩니다. 네, 1등이.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32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 32억까지는 안 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드론이 이런 이제 학생용 드론이 아니라 제가 그 드론 박람회 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스파이터라고 이제 드론을 조금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네. 촬영 기구거든요. 네. 이 촬영 기구 말고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드론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농약 살포하기 위해서 지금 드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얘는 지금 다 완성이 되면 한 4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또 하나를 보여주시면 요거는 중국에서 요번에 제가 지금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인식을 해서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아.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지금, 그러니까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할 때 얘가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거나. 사람 모양 같은데? 예. 그래서 인식하는 예. 그런 드론입니다. 요게 이제 드론이 이제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네. 비싼 드론입니다. 네. 2차적인 무인기는 하는데 택배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좀 만드는 우리나라 드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제 드론을 정말 인명 구조를 하거나 드론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노벨상을 받자라고 하는 것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드론이 몸속을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촬영하는 기구도 아마 알약으로 네. 이렇게 몸속에 넣어서 네. 촬영하게 해서 그게 나오는 네, 그것도 그것도 하나의 드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배관 청소라든가 네. 또는 그 의약품 사람을 살리는 그거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드론을 갖고 친구를 만드는데 뭐냐면 탁구를 드론하고 칩니다. 옛날에는 로봇랑 그것이 이제 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탁구로 드론하고 이제 드론이 그것을 센서를 맞춰서 탁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봇 친구가 드론이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 컴퓨터 게임하고 그 핸드폰을 만지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 한 10년 후에는 드론이 친구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옆에 앉혀서 강아지처럼 같이 밥도 먹고 드론을 같이 갖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제가 이게 이제 저희가 드론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도자 양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학교에 지금 현재 강사로 파견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모임인데 교육자들의 모임
모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정교육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드론 상급 지도자 가정 교육하고, 그 이제 광주에서 실행된 건데요. 네. 광주에 이제 체육관 관장님들과 그 학생들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도, 서울도 이렇게 창의 체험과 드론 교실을 지금 진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체험 교실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안전 교육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드론은 배터리가 생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어. 그 배터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한 것 아닌가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어, 잘 알고 저도 계시네요. 네. 이 배터리가 원산지가 지금 현재 그 드론 배터리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배터리 장사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배터리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어떤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차가 제가 갔더니 그 티코보다 조그마한 차가 그 배터리로 움직이는 걸로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석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예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배터리 하나가 이만합니다. 하나에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걔를 24시간 충전을 하면 차가 갑니다. 그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갖고 지금 그 이제 차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기름 파동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그거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그래도 인구라도 많죠. 우리는 인구도 없고 자원도 없고 오로지 하나인 것이 뇌이지 않습니까? 뇌. 네. 인간이 갖고 있는 뇌로 가지고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세종대왕이랄지 얼마나 우리 창의적으로 그렇죠. 첨성대도 만들었다. 아주 우리나라 인쇄술 같은 거라지 네네. 얼마나 창의적인지 예. 알아. 옛날에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훈장님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훈장님이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훈장님이 하늘천 이러면 따지, 거무련, 느르와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원급제라고 하는 것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 교육을 해서 아시다 글을 써내려가서 장원급제를 하는 그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나라 선조가 가장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도 드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론 같은 그런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 기구가 있었다고 얘기죠. 합니다. 지금 기왕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네. 그 다바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주 일각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다바로에 대한 얘기 좀 또 해주시죠. 그게 처음에는 다바르가 아니라 이제 아이브레인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이브레인. 제가 이제 95년 사업자인데요. 아이브레인. 네, 브레인. 나의 뇌. 나의 뇌. 네. 인간이 뇌가 건강하면 사지가 없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99년도에 깨달음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 조바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성격이 나빠지고 난폭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경쟁을 의식하는 그렇죠. 하니까. 예.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경철 박사님이 아폴로 박사님이라고 네, 알고 예, 계시는데 그 박사님이 저한테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해야 돼. 이런 교육을 해야지만 너가 인생을 아이들한테 살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조경철 박사님의 존경을 합니다. 제 모토가 멘토가 저는 조경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뭔가를 발굴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고 하늘 이렇게 보면서 그 우주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보다가 천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렇게 그 우주를 딱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창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도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하고 가베라든가 몬테소리라고 하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유명하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유아만 달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윷놀이가 유아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할아버지까지 같이 했던 놀이교육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이 놀이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화합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기본이었고 가정교육의 기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대화가 끊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동요도 옛날에 3, 4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동요였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동요가 없어졌어요. 떨어지고 네네. 그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네.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그런 책에 좀 예. 그런 측면에서 다바르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다바르는 구체적으로 다바르는 뜻이 뭐예요? 네, 아이브레인에서 이제 지금 바뀌어서 뭐냐면 크리에이티비티 아이비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나의 내 이렇게 해서 아까 다바르라는 first 뜻, 이제 네, C IB 이렇게 예,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아이 브레인이라는 거를 줄여서 다바르라는 것 중에 넣었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저기 있는데요. 나오네요. 예, 예. 크리에이티비티 아이 브레인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나의 뇌인데 그것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내가 가서 말을 할 때는 모르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질문도 네. 뭐 알아야 질문하지 그렇죠. 모르면 질문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교육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제가 99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17년, 예. 17년째 이렇게 예.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구가 있는 거죠. 예. 다바라는. 예. 그 교구가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게 어떤 교구명만 말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자체를 아. 그 교육이라는 자체를 예. 다바르 그러거든요. 예, 나무 조각으로 만든 이렇게 교구인데요.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가는 그런 교구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아이들이 창의적인 작품이 40명을 가르치면 40개의 창의 작품이 나오고 100명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생각이 다 다르게끔 10,000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화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구입니다. 다양한 그런 예. 그 창의적인 자료가 되겠네요. 예. 제가 이 그 고품격 그러니까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에 제가 출연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품격 있는 시를 이렇게 유명 인사니까 아마 보시기도 했나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존경하게 돼서 이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시를 한번 읊어주시면 이 마무리가 참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제가 그 명품 인생 거기에서 이제 그 말을 쓰고 또 고품격 사회 만들자 하는 것도 저의 그 생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시도 암송하고 사실 그랬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 좀 미인이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야, 그 시를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읊어드리고 싶어요. 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롱펠로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에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사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거나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곱게 간직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제가 네. 이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아유, 오늘 보니까요. 네. 정말 그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인성교육도 되고 또 창의력을 길러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다발을 일찍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런 드론을 아이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모습을 보고요. 네. 참 명품 인생이다. 아,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명품 인생이 많을 때 우리나라는 고품격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 JBS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한상희 대표님과의 대화 잘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러한 명품 인생으로 사신 분들이 많아져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그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라고 소문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